안녕하십니까, 정근쌤입니다. 오늘은 주심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렵게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하여 주심에 성공하더라도 주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심했던 금액을 다시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만약 주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다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사례 보겠습니다. 채권자 김씨는 주심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주심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주심 신고서를 하지 않았고 주심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 E씨의 또 다른 압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주심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이란 말은 챙겨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채권 청구로서의 채권 주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 조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 대한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독촉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 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추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채무자에 가름하여 직접 추심하는 권리를 집행법원에 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3채무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법원에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한번 핵심적인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은 뭐고 추심신고는 무엇일까요? 추심명령은 간단하게 말하면 채무자 박씨에게 좋게 말할 때 내 돈 내놔라, 갚아라 했을 때 내 돈을 갚지 않는 박씨에 대해서 법원에 추심을 해도 좋다는 명령장을 받아서 박씨의 월급, 퇴직금,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고 300만 원을 추심했다 그래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추심신고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씨가 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 하면 저는 법원에 압류명령을 넣어서 박씨가 가진 예금,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고 또 추심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압류된 그 돈을 박씨가 아닌 나에게 곧바로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하고 추심하는 도중에 채권자는 내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 자리에는 나에게 돈 줄 사람을 앉혀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은 내 목적은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는 것이고 이 돈을 돌려받으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추심신고입니다. 즉 추심신고는 내가 법원 추심명령에 의해서 채무자 박씨의 돈을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언제 받을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고는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쉽게 까먹어 버리거나 번거롭게 생각해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추심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먼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236조 추심의 신고 제1항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을 때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자, 이 사례에 대입해서 보면 채권자 내가 채무자 박씨의 예금 30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심 신고를 누락하여 시간이 흐르다가 채무자 박씨의 새로운 채권자 양씨가 추심을 하게 되면 이미 예전에 추심하고 신고하지 않은 나에게 과거 추심했던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추심 신고는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신고 대상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먹은 것을 다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혹시 화가 나시나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양씨가 먼저 채무자 박씨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300만 원을 추심하고도 추심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곧바로 추심 명령에 들어가면 양씨는 이미 추심했던 금액을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눈이 번쩍 뜨이는 분도 계시죠? 추심 신고. 나는 어서 빨리 해야 하고 남이 추심 신고하기 전에 어서 빨리 공탁하라고 압박을 줘야 하겠죠? 추심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9조 채권의 일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 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에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는 배당액 중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추심 신고를 하게 되면 추심 명령을 했던 법원은 이미 가지고 있던 집행정본에 또는 채권 증서에 추심을 얼마 했다고 적어 놓는데 나중에 이를 돌려줄 때 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과잉이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의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매우 단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추심 신고. 잘 이해되셨죠? 좀 더 쉽게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심 채권자 외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도 추심 채권자의 추심액을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도 입법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는 채권자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심 신고의 내용을 알게 된 분들은 혹시 나보다 채무자 재산에서 먼저 변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추심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선변제 받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추심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변제 받은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당시 반드시 진술최고 신청서도 같이 해야 합니다. 진술최고 신청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전에는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난 후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를 하는 항목 중에 과거의 추심 이력을 적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면 선변제 받은 채권자와 그 법원의 사건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건 검색을 접속해서 사건 내역에서 추심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변제 채권자에게 공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복잡하다면 간단하게 내가 추심해서 추심금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영상을 잊히지 않도록 제가 밑에 관련 자료들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채권 추심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